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108년 만에 이른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연일 강력한 폭염에 온열 질환자는 물론이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며 폭염 피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고 있는 이번 장마 언제까지 계속되고 빨리 찾아온 폭염의 원인은 무엇인지 관련 내용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발효된 상황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폭염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는데 이게 18일이나 빨랐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용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은 폭염경보, 어떤 지역은 폭염주의보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단계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기상청이 발표하는 기상특보에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폭염특보에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있는데 그 기준이 그러니까 경보가 더 강한 그런 그 원인이거든요. 네. 우리 인간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폭염주의보, 네. 그보다 더 높은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이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발령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체감 온도가 뭔가 이거죠. 예. 자, 우리가 온도계로 그냥 대기의 온도는 33도, 뭐 35도. 그런데 여름철에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온도는 습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33도라도 습도가 50%일 때 33도를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느끼는데 만약에 33도에 습도가 60%면 10% 높으면 우리 몸이 느끼는 건 33도가 아니고 34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네. 같은 33도인데 습도가 40%. 그러면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은 32도거든요. 그래서 저 사막 지역 같이 막 50도가 올라가더라도 워낙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늘에 있으면 선선하거든요. 그쵸.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의 그 무더위는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열대 바다에서 올라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가 더 무덥게 느껴지는데 하여간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는 체감 온도가 33도, 35도 이상입니다. 이건 기상청이 발령하는 폭염특보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그 4단계로 가는데 그게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 4단계로 이제 그런 어떤 행동 요령 조치를 발령을 하는 거죠. 예, 기상청이 특보를 발효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행안부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눈다. 네. 자, 이제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이 조정됐습니다. 그럼 네. 그것도 이제 체감 온도 기준으로 나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요즘에 많은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서울도 폭염 경보가 예. 발령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보에 맞는 그런 어떤 그 행동 주의 단계를 발령을 한 거죠. 그래서 네 단계 중에 심각 전에 단계에 지금 발령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무덥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도 뭐 지난해보다 18일 정도 이 경계 발령이 빨랐다. 거의 2주 넘게 빨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인지도 또 궁금한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여름철에 뭐 이런 더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 속에 있거든요. 큰 이변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매년 여름 기온이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작년에는 이 정도로 덥진 정도는 아니었죠. 않았거든요. 그 폭염 일수가 확실히 적고 열대 일수 적었는데 돌이켜보면 4년 전이네요. 2018년도 여름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41도를 기록했거든요. 서울이 39.6도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 2018년 8월 1일. 자, 올해 이제 그 기록을 깰 것이냐. 네. 그거는 이제 뭐 그걸 예측하는 건 뭐 좀 급값은 어렵고요. 올해 벌써 6월 26일 서울 첫 열대야가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공기가 지금 가열되는 기간이 그러니까 방어로 말하면 불을 떼는 기간이 지금 올 여름 더 유난히 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 기록을 깨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생각을 하더라도 올해 그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그 2018년 못지않게 길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나라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일찍이 빨리 우리 중부까지 북한까지 확장해서 그 남쪽으로부터 고온 다습한 공기를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밀어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또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더운 공기를 위로 끌어올렸거든요. 네. 또 3호 차바가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역시 그쪽에서도 아하. 또 고온 다습한 공기를 해서 뭐 아주 양쪽에서 그런 고온 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일찍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빨리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네, 열대야도 이례적으로 빨리 나타났고 양상도 이전과는 다르다고 네네. 하던데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그 장마 기간 중에 지금 장마 기간 중에 있는데 전형적인 어떤 그 장마 전선은 그 제주도 남쪽에서 그러니까 동중국 해상에서 네. 그 바다 열대 바다의 공기와 대륙에서 내려오는 차고 상대적으로 찬 공기와 사이에 전선이 형성이 되는데 이 전선이 제주도 그다음에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한지방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렇죠. 올라왔죠. 오르락 내리락을 예. 하면서 여러 날 비를 내리게 하거든요. 그 영향권에서 제주도 밑으로 잠깐 벗어나면 또 햇빛 쨍 하고 나고 이러는 게 이제 장마 특징인데 올해는 제주도 부근에서 밑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올라오지 못하고 일본 동쪽으로 빠져버렸어요. 그 당시. 대신에 서쪽에서 중국 대륙에서 다시 또 장마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그 23일, 24일 또 지난 그 7월 초에 서울에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특징이라면 본다면 북한과 중부지방은 비가 많이 왔고 전라도, 경상도, 남부와 제주는 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아주 특징 그 상반된. 좁은 땅에서 예. 상반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 제주도와 남부지방 지금 비가 부족해서 뭐 댐 그 수위가 아주 낮거든요. 네. 자, 이걸 채워주려면 장마가 다시 또 활성화돼서 비를 내리게 하거나 아니면 4호 태풍은 그 올라오지 못했지만 또 다른 이제 태풍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올 때까지 있고 문제는 이제 이 폭염을 식혀줄 방법은 가을이 와야 되는데 예. 그 전까지는 이제 비가 와서 공기를 좀 자주 식혀줘야 되는데 그런 게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다음 주 7일, 8일 날 7일과 8일이 목요일, 금요일인가요? 그때 전국에 장마 전선이 한번 또 이번 주 서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나면서 이번 주 목요일, 예. 금요일 7일과 8일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 역시 또 남부보다는 이 주 강수역이 중부 이북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남쪽에 그 목 타는 그 남쪽은 비가 좀 많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중부와 남부의 날씨 양극화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네.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이상 고온 그렇습니다.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일본뿐만 아니라 이 이탈리아에서 폭염으로 빙하가 붕괴돼서 인명 사고까지 있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좀 문제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그 지구 온난화 속에서 이 지금 북반구, 저 호주 쪽 남반구 아니 북반구 쪽은 지금 여름에 들어섰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4월 인도와 파키스탄에 뭐 40도가 넘는 50도 가까운 고온 현상으로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아가지고 홍수가 나기도 했거든요. 그런 어떤 현상. 그다음에 서유럽에 지금 스페인, 이탈리아 이쪽에 또 역시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미국의 서쪽 캘리포니아 쪽도 역시 40도 육박하는 그런 고온 현상. 캔사스의 소가 뭐 2천여 마리가 폭염으로 죽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일본도 역시 역대 100년 만에 뭐 그런 폭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전체적으로 흐름이 다 기후 변화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북반구의 여름이 원래 더웠었는데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더 늘어나는 걸로 봐서 더운 여름이 더 더워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도 평소보다 빨리 네. 그리고 벌써 네.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3명이나 네, 네. 나온 상황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기후 변화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런 고온 현상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 기상청이 덥다 이걸 예상을 하고 예.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가 이제 국민들에게 행동 요령을
그런데 예를 들면 공사장에 공사하는 사람들, 네. 예. 그 농촌에서의 고령 작업자들 또는 독거노인들 이런 걸 우리 행정안전부가 잘 관리를 하고 있죠. 아. 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대책이고요. 네네. 아까 지금 이러한 상태들이 이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폭염에 대한 그런 어떤 우선 아까 말한 그런 정부의 대책들이 지금 다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폭염은 각자가 건강 관리를 예를 들면 무리하게 한낮에 작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외출하지 않고 이러고 물과 염분을 잘 이온 음료 같은 걸 잘 섭취하고 이러면 폭염은 개인 건강 관리를 잘 하면 충분히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재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참 지난주도 보고 이번 주 보면 지난주에 비는 또 엄청 내리고 네. 더울 땐 또 엄청 덥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대륙 고기압 사이에 전선이 형성이 됐는데 예. 그게 북한과 우리 중부지방에 여러 날 한 3, 4일 머물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비의 원료가 되는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이를 따라서 유입이 됐거든요. 예. 그 속에 있는 쪽은 비가 많이 왔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남부는 여기는 300mm 또는 홍수가 났는데 폭염 속에 있었거든요. 이런 극단적인 그런 대립되는 현상이 나타난 게 올해 장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는 목요일에 다시 또 비가 네.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해 주셨는데 네. 너무 덥다 보니까 장마 끝났나라 생각하셨을 텐데 장마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장마가 언제까지 되는 건가요? 기상학적인 장마 정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예. 비가 내린 걸 장마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여름철에 비 내리는 원인을 장마 전선 영향도 있고 대기 불안정에 의한 강수도 있고 또 태풍이 가져다주는 강수도 있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중에 그 장마 전선이 계속해서 있는 건 아니고 사라졌다 또 다시 생겼다 이걸 반복하거든요. 네. 7일과 8일 또 비가 내리면 11일과 12, 13 또 이쪽 가면 또 다시 정체 전선이 하나 지나면서 북한과 또 중부지방 위주로 비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앞으로의 그 어떤 강수 전망을 보면 전국에 골고루 내리는 비는 좀 어렵지만 7일과 8일 또 11일과 12일 이 장마 전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마가 아직 끝났다고 말할 수는 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날씨 중부와 남부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폭우와 폭염 대비까지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